한국경제TV를 사랑해 주시는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 인터뷰 박정윤입니다. 민생 경제가 어려운 요즘입니다. 여러 지자체들이 지역화폐 인센티브 정책을 내놓으면서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도시는 10만 원을 충전하면 12만 원을 쓸 수 있는 혜택을 내놨습니다. 반나절 만에 준비한 예산이 모두 동날 정도로 인기가 폭발적이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지역 주민의 삶에 밀접한 행정으로 지역 경제 회복은 물론 생활 대전환을 모색하는 이 도시, 수원 특례시가 그려나가는 지방자치의 청사진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재준 수원 특례시장을 소개합니다. 네, 이 자리에는 인구 125만을 대표하고 있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먼 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선 수원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수원특례시라고 요즘은 그러는데요. 특례시가 됐습니다. 역사와 문화가 있고 첨단 과학 연구소가 많은 도시인데요. 유네스코에 등재된 수원화성 여러분 많이 오실 거고요. 앞으로도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역사와 문화가 있고 그걸 기점으로 많은 축제와 문화 행사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글로벌 기업의 본사가 있는 수원입니다. 반도체와 바이오 등의 첨단 과학, 또 연구 기능이 많이 결집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자, 이제 좀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조금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이제 경기 내수도 좀 안 좋고 경기 침체가 이제 이어지고 있고 또 뭐 전국도 좀 불안불안합니다. 네. 수원시가 이제 이런 환경에 발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 지역화폐 예산을 선제적으로 이제 확대하는 그런 이제 빠른 대책을 세웠는데 내용이 어떻습니까? 지난 연말에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경제 회복이 완전히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정치적 혼란, 비상계엄도 있었고 또 공항 참사도 있어서 여러 가지 악재로 지금 민생 경제가 최악입니다. 오죽하면 지난 IMF 시절 또 코로나 시절보다 더 힘들다 이렇게 소상공인 이런 사람들은 중소기업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제일 발빠르게 그분들을 29명을 초청해서 현장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정책을 피고자 하는데 추가할 내용이나 보완할 내용이 없습니까 하고 지난 12월 초에 그렇게 진행을 해서 세 가지로 집중해서 경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가 가장 지역 활성화의 효과, 지역 경제 효과가 있다고 보는 지역화폐를 저희는 수원페이라 그러는데요. 이것을 2배로 이상 확대해서 늘리자. 두 번째는 중소기업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이자 대출을 우리가 좀 지원하자. 그래서 최대 2.5%까지 그 이자 대출을 지원해서 수출 준비하는데 또 생산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좋고 경제의 성순환적인 측면에서 좋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 이렇게 세 가지로 방향을 틀어서 발표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화폐를 조금 이제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뭐 수원페이라고 이제 네.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수원의 어떤 발행 규모는 얼마 정도 됩니까? 이 지역화폐가 2019년부터 좀 시작됐습니다. 전국화된 거는 그때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데 저희 수원시는 규모가 조금씩 왔다 갔다 합니다. 국비가 오느냐 안 오느냐에 따라서 지자체가 다 조금씩 틀리는데요. 예. 저희 시는 인구수가 많고 재정이 크기 때문에 평균 200억에서 300억 규모로 발행을 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2배 가격으로 한 500억 정도를 발행할 것 같습니다. 발표는 지금 411억으로 했는데요. 예. 아마 국비가 추가로 오고 또 여러 가지 여건이 변화되면 한 500억 규모로 될 건데요. 이러면 그러면 시장 경제는 매출이 얼마나 되느냐 궁금하실 거예요. 최소 5천억에서 7천억 사이가 됩니다. 추가적으로 인센티브를 받기 때문에 예. 구매를 더 많이 합니다. 이미 검증이 됐고요.
현재 나와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제도와 정책 중에서 지역 활성화에서 가장 검증된 것은 역시 지역화폐. 저희 같으면 수원페이죠. 그래서 2배 이상 확대하는 걸로 했고요. 올해는 매년 30만 원 정도 개인이 충전할 수 있는데 예. 이거를 50만 원씩 월 충전할 수 있게끔 늘렸고요. 또 인센티브도 월 6 내지 7% 정도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이거를 평균적으로 10% 이상 올렸고 설과 추석 1월과 10월에는 최대 20%까지 인센티브를 드리는 걸로 했는데요. 놀랍게도 그러니까 1월 달, 올해 1월 달이죠. 100억을 저희가 준비했어요. 예. 시민들이 충전할 수 있게끔. 1월 1일 0시부터 오전 12시까지 12시간 만에 100억이 다 소진돼 버렸어요. 예. 그만큼 관심이 많고 또 의지가 또 있는 거죠. 이 효과는 이게 지역민들이 얼마만큼 이게 체감을 할까요? 저희가 이제 현장 그게 카드 매출액이나 이런 걸 갖고 우리가 추가 얼마나 더 효과가 있느냐를 측정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200억 발행하니까 3천억 이상 그중에 1,000억은 지역화폐 때문에 더 소비가 됐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예. 직접 1,800명의 이 카드를 쓰는 분들께 한번 여쭤봤어요. 예. 여론조사를 한 거죠. 그랬더니 열의 9명이 가게에 보탬이 됐다. 이렇게 대부분 다 응답했고요. 예. 가맹점한테도 여쭤봤더니 가맹점도 열의 8명 정도는 매출 증가가 있고 소비 진작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더 늘렸으면 좋겠다. 이런 반응이 있었습니다. 시장님 취임 후에 이제 지역 어떤 경제 살리기에 굉장히 초점을 좀 많이 맞췄었는데 어떤 성과 같은 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제가 오랫동안 지역에 살았고 관찰했고 또 정치인으로서 시장으로 취임하고 나서 첫 번째 앞으로 수원의 미래가 가야 될 현실 처방은 경제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그래서 경제 특례시 이렇게 주창을 하고 1번 공약도 기업 유치, 2번 공약도 기업 유치 이렇게 기업 유치와 기업의 지원 여기에 초점을 맞췄는데 예. 현재까지 한 10개의 기업을 유치했고요. 네. 기업 지원 부분은 지금 많은 성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것도 이제 유치에 해당되는데요. 기업을 유치하고 지원하려면 3가지가 필요합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예. 노동 인력이 필요하고 그렇죠. 금융 지원이 필요하고 예. 그다음에 토지가 필요해요. 토지는 제가 도시계획과 25년을 했기 때문에 도시계획 교수도 하고 예. 또 실제 프로젝트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많아서 지금 수원에 용지, 첨단 과학, 기업 용지를 좀 많이 공급하려고 그랬는데 현재 6개의 용지를 공급하는데요. 예. 올해 탑동 이노베이션 밸리 8만 평을 분양하게 들어갔고요. 또 R&D 사이언스 파크 작년에 국토부 협의해서 이제 개발 제한 구역을 해제했습니다. 예. 올해부터 이제 착공이 들어가고 북수원 테크노밸리 등 6개의 첨단 용지를 추가 공급하고 금융은 세비 펀드라 해서 3,125를 만들었어요. 예. 그리고 세비 융자라 그래서 3천억을 융자금을 만들어서 충분히 금융 지원을 해줄 지금 준비가 돼 있고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뭐 경기보증재단이나 기업은행하고 같이 다 협업해서 은행권이 많이 다 들어와 있어요. 예. 11개 기업이 들어와 있어요. 예. 토지 공급 같은 경우도 이제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관련해서 굉장히 지금 애쓰고 계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까 첨단 용지 6개는 공급이 확정이 돼서 가고 있고요. 예. 그 용지와 용지를 연결해서 1차 100만 평의 경제자유구역을 지금 신청하려고 합니다. 예. 산자부가 최종 결정을 하는데요. 예. 1차 100만 평, 2차로 200만 평, 그래서 도합 300만 평 규모로 경제자유구역을 지정받고 예. 그걸 기점으로 한국형 실리콘밸리, 첨단 과학이 또 연구소 위주의 제조업은 지방으로 가고 연구 기능은 수원으로 오십시오라는 캐치플레이로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예. 잘 준비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수원도 약간 이제 배드타운 이미지가 가까우니까 이거를 경제 자립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고 또 여기에서 좀 경제가 활성이 돼서 지역 주민들한테 좀 보탬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인 거죠. 많은 도시가 그런 걸 꿈꾸죠. 예. 근데 이제 그런 조건을 갖고 있는 도시가 있는가 하면 또 참 어려운 도시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조건 중에 우리 수원시가 가진 최대의 조건은 예. 작년 2024년에 전국 226개 지자체를 한국 지역경영원이라는 곳에서 평가를 했는데 예. 살기 좋은 도시 2위가 됐어요. 그만큼
여러 가지 안정이 됐다는 겁니다. 인프라가 주거가 있고 교통이 있고 다 안정이 돼서 예. 문화예술, 스포츠가 누릴 수 있다. 삶의 질이 높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인데요. 예.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연구소 유치에 아주 적임이고 지금도 연구소를 후보자들이 있습니다. 기업들이 예. 수원에 오고자 하는 용지를 주세요. 그래서 올해 말 탑동 이노베이션 밸리를 분양하기 시작하면 많은 기업들이 또 본사와 연구소를 수원으로 올 것 같습니다. 첨단 과학 연구 도시로 탈바꿈을 시키겠다는 것이 지금 시장님의 의지신데 네. 여기에 주로 들어가야 될 어떤 기업들 어떻게 좀 생각을 하고 계세요? 생산하는 제조업은 저는 굳이 수도권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봐요. 땅이 넓고 지대가 싼 지방으로 가서 지방의 고용 창출을 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보고요. 제조업이 고용 창출이 높습니다. 대신 지식산업, 첨단산업, AI, 반도체, 또 바이오, 또 에너지, 나노 이런 것들은 수도권에 몰려 있을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식인들이 멀리 떠나지 않을 거고요. 수시로 글로벌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되니까 또 예. 같은 종사자들끼리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있기를 선호하는데 살기 좋은 도시에 수원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자, 조금 전에 잠깐 이제 언급은 했는데 이게 R&D 사이언스 파크 이게 12년 전에 정해진 개발 계획인데 굉장히 오랫동안 묶여 있었단 말이에요. 그냥 예. 답보 상태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를 지금 시장님이 오시고 나서 해결하셨죠? 뭐 여러 건을 해결했는데 그중에 한 건입니다. 네. 12년 동안 답보 상태,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들도 문제 제기를 하고 예. 또 국토부도 이것이 가능하냐 여러 가지 브레이크를 걸고 있었는데 전격적으로 제가 문제 해결을 하고 작년 말에 개발제한국 해제를 밟고요. 이제 본격적인 추진에 앞서 있습니다. 제가 도시계획을 전공했어요. 도시계획의 교수 생활도 15년 했고 실무도 일부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이쪽 분야에 대해서는 충분한 지혜와 경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 12년 묵혀있던 것을 풀었고 또 앞으로 용지 공급에 있어서는 아무 문제 없게 국토부와 경기도와 수원시가 힘을 합쳐서 잘 운영을 할 겁니다. 이게 이제 사업 부지가 성균관대 바로 옆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뭐 한다 안 한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시장님이 이거는 이제 해결을 했고 네. 그럼 여기는 과연 어떤 그러니까 산학연 합동해서 네. 이렇게 좀 생각하고 계시는 건지. 저희 수원은 5개 명문대학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력 수급도 좋고 연구 활동하기에 좋은 도시이기 때문에 예. 첨단 과학 연구 도시를 지향하는 건데요. R&D 사이언스 파크는 성균관대에 바로 안 붙어 있습니다. 예. 그런 용지이기 때문에 성대의 여러 가지 연구 기능, 확장하려고 하는 연구 기능, 또 욕심내는 것들이 있어요. 예. 또 장점을 갖고 있는 연구 분야가 있기 때문에 예. 반도체를 비롯해서 AI도 그다음 바이오도 굉장히 성과가 있는 대학입니다. 그 대학의 연구 기능을 글로벌 기업과 연계해서 예. R&D 사이언스 파크에 같이 접목을 하면 아마 한국형 실리콘밸리의 원형을 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그 규모가 35만 정도의 그 제곱미터니까 우리 옛날 방식으로 하면 10만 평 정도 됩니다. 예. 이게 축구장 한 49개 정도 규모 엄청난 큰 규모인데 네. 그럼 이 진행 상태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작년에 이제 최종 확정을 받았으니까요. 예. 올해 계획 설계를 하고 착공은 아마 내년쯤 시작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빠르게 또 진행되는 거군요. 네. 예. 이 외에 또 착공을 앞둔 산업단지가 좀 있죠. 네. 예. 그 탑동에 이제 이노베이션 밸리라는 곳도 있고. 그게 한 8만 평이고요. 예. 그건 올해 착공하고 분양합니다. 예. 가시적인 효과가 가장 먼저 나오고 아, 네네. 작년 3월에 경기도지사와 협의를 해서 2군데 첨단 용지를 개발구자 확정했어요. 예. 먼저 발표한 곳이 북수원 테크노밸리입니다. 한 6만 평, 5만 평 정도 되는데 그 예. 용지를 미래 용지, 첨단 과학 용지, 또 경기도가 AI 분야를 특히 특화하려고 굉장히 준비 중에 있어요. 예. 그 AI 중심의 첨단 용지로 준비하고 있고요. 올해 이제 신년에 발표할 용지가 월드컵 경기장 주변에 트리플 역세권으로 앞으로 바뀔 용지가 있습니다. 예. 한 2만 3천 평 정도 되는데 여기는 바이오밸리로 특화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느 용지는 AI, 어느 용지는 반도체, 또 바이오 이렇게 특화해서 또 종합적인 단지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수원을 그야말로 첨단 과학의 도시로 만들려고자 합니다.
서울 인근 주변의 지자체들을 보면 대부분 이제 바이오 기업 유치에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는데 맞습니다. 이 수원 같은 경우는 뭔가 이제 바이오밸리 형성이나 또 바이오 기업 유치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뭐 특혜라든지 다른 지자체와 조금 차별화될 점이 좀 있을까요? 여러분 뭐 너도 나도 바이오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착각하실 수 있는데요. 예. 대한민국 경기 남부권이 전 세계 바이오 작년까지만 해도 4분의 1을 생산했어요. 용인, 평택, 화성, 수원의 연구 기능이 있었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국가 전체가 바이오면 바이오, 반도체는 반도체 힘을 모아야 되는데 예. 수원만 뭐 바이오가 한다는 게 아니라 시흥도 또 평택도 다 바이오를 준비하고 있어요. 힘을 모아서 같이 하는 건데 예. 저희 수원시는 연구 기능 중심으로 가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성균관대와 아주대, 경기대가 그 바이오 연구 기능이 의대도 있고 병원도 있기 때문에 결합이 잘 돼 있고 실험을 많이 해요. 국가의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 병원과 연계해서 바이오 기업을 서로 접목을 해주려고 그러고요. 그렇게 접목하는 IR데이, 사람들, 기업인들을 모아서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해주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예. 또 기업인들 모아서 하는 특강 이런 것들을 작년부터 아주 활발하게 하고 있어요. 예.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기업 지원, 뭐 더 나아가서는 용지도 바이오 기업이 들어오면 조금 더 인센티브를 드리는 여러 가지 방법을 쓰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경제자유구역의 어떤 완성은 또는 정점은 바로 경기국제공항 건설이라는 부분이 좀 있는데 네. 이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기국제공항은 경기도도 관심을 갖고 있고요. 수원시도 관심 있고 경기 남부권이 다 관심을 갖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여객, 사람들이 여행을 하는 여객 수요도 있지만 이제는 남부권의 반도체나 바이오 물량이 워낙 많이 생산도 되고 연구도 돼서 이걸 수출하는 수출 기지가 필요하다. 예. 배로 가면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한 달, 두 달. 비행기로 가면은 15시간 이내에 다 전 세계 배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속하게 그리고 부피도 되게 작아요. 반도체나 바이오들은. 그래서 수출하기에 적합한 공항이 필요한데 예. 영종도가 그런 역할을 지금 잘하고 있지만 예. 2040년 되면 포화 상태에 이르릅니다. 예. 김포도 포화 상태에 이르고요. 그러니까 외국처럼 외국의 주요 도시들은 주변에 서너 개의 공항이 있어서 예. 분산 배치하고 큰일이 사고가 나면 또 분산해서 여객이나 수출의 기능을 담당하고 그러는데요. 한국은 지금 김포와 영종도에만 서울 주변 경기도가 의존하고 있어요. 예. 이것을 분산하기도 하고 또 주로 수출하는 데 역점을 두는 경기 남부권에 공항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경기 남부국제공항입니다. 자, 지금 뭐 열심히 구도심 개발과 관련해서 지금 다양한 아이디어를 좀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네. 것들이 좀 있나요? 뭐 많은 지자체들이 그렇지만 저희 수원시가 특히 그래요. 2040년 되면 현재 상태로 가만히 있으면 도심지 80%가 우리 법정 노후화율에 다 해당됩니다. 예. 그러니까 늙어가고 있는 도시죠. 예. 그래서 이 문제를 극복하려면 지금이 골든 타임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요. 획기적인 재생 사업을 지금 강구하고 있어요. 재생 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 마을 만들기부터 재건축, 재개발 등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우선 사람들이 관심 있는 재개발, 재건축은 기존 방식에 좀 탈피해서 좀 빠르게 했으면 좋겠다. 예. 보통 아시다시피 재개발, 재건축이 잘 안 되는 이유는 15년, 20년이 걸려서 그래요. 예. 그동안에 물가도 상승되고 의견도 달라지고 그래서 갈등도 많아지고 그러는 건데 좀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제가 그래서 고민해서 보통 5년 단위로 지자체가 정부 방침에 의해서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거를 획기적으로 2년 단위로 하자. 2년마다 주민이 제안하면 그걸 수용해서 발표하고 도와드리고 그렇게 빠르게 주민 제안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역으로 오히려 좀 여기서 제안하는 것보다 주민이 직접 제안하게끔. 바로 제안하십시오라고 해서 그래서 올해 4월까지 공모 방식을 해서 10월에 발표하면 또 그걸 또 2년 단위로 계속하면 아마 수요가 지금 굉장히 많은데요. 현재 접수된 것만 봐도 한 40여 곳이 됩니다. 이렇게 많군요. 빠르게 노후도를 쇄신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되 또 지원책도 있어야 되니까 예.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예. 특별히 또 도시가 예전에는 전 도시계획과에 있으니까 면적인 개발을 주로 신도시 개발을 했어요. 우리가 1기, 2기, 3기 신도시 개발했는데 주택 수요 공급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면적인 대규모 도시 개발을 해야 되는 시기도 아직 있지만 예. 도시 차원에서 보면은 면적인 도시 개발보다는 이제 점적인 도시 개발 오히려 점적으로
고밀 복합을 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예. 그것이 또 지속 가능한 도시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아이디어를 낸 것이 지금 현재 수원은 14개의 전철역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3, 4년 내로 2배 이상 증가될 겁니다. 예. 인동선, 인도권에서 동탄선, 또 신문당선이 연장하는 것도 있고요. 예. GTX-C선도, KTX 연장선도 있고, 그리고 경기남부 광역철도도 만약에 공급이 되면 거의 2배 이상으로 증가돼요. 이 증가되는 역세권을 중심으로 도시를 재편해야 되겠다. 예. 그래서 역세권 개발 방식을 전면 도입하고 있습니다. 역세권, 역 주변에 반경 300m 이내는 특수하게 용적률 인센티브나 여러 가지 지원책을 주는 거죠. 예. 고밀 복합을 하게 되게. 고밀 복합 중심으로 좀 도시를 바꾸겠다. 그렇죠. 예. 그러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예. 주거와 문화와 예술, 스포츠, 또 심지어는 일자리, 첨단 용지가 이 고밀 복합 도시에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직주 근접을 할 수 있는, 멀리 가지 않아도 되는 15분 도시라고 요즘 많이 주장되고 있는데 예. 15분 도시로 완성할 수 있고요. 또 도시의 여러 가지 교통이 멀어지지 않기 때문에 또 탄소 중립에도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미래의 도시로 바꿔나갈 예정입니다. 도시계획 전문가시니까 뭐 아마 정말 살기 좋은 수원으로 될 것 같습니다. 현재도 살기 좋지만 더 살기 좋은 도시로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경제 활성화를 위한 앞으로 남은 과제가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게 좀 있고 어떻게 좀 풀어가실 생각이십니까? 경제는 심리라 그럽니다. 소비 심리가 지금 얼어붙었기 때문에 이 소비 심리를 좀 풀고요. 예. 중소기업이 좀 수출을 증대하는데 도움을 주는. 그래서 이 선순환 구조가 잘 된 도시야말로 또 그런 국가야말로 경제 활성화가 되는데 일단 우리 도시부터 좀 해보려고요. 예를 들면 아주 간단한 아이디어들에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지역화폐나 기업을 지원하는 이자율 감소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열심히 하겠지만 예. 선결제 운동. 그래서 우리 시가 먼저 하겠다. 업무 추진비 3분의 1을 선결제 운동에 지금 포함하겠다라고 이제 발표하려고 하고 있고요. 예. 또 시민들이 10%를 우리가 인센티브를 지역화폐를 내면 지역화폐를 인센티브를 주면 상인들도 10%를 내겠습니다라고 소상공인들이 제안을 했어요. 텐텐 프로젝트 그래서 예. 상인들도 동참하고 시도 동참해서 지역 주민들이 더 소비에 관심을 갖고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다양한 아이디어를 지금 많이 강구하고 있는데요. 시민 여러분들이 잘 캐치해서 지역화폐도 충전하고 그를 소비자들 또 소상공인들하고 대화를 잘해서 예. 이렇게 경제를 잘 살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되시리라 저희 파워인터뷰 제작진도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 또 공식 질문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이건 좀 재미있게 좀 표현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글자로. 자, 나에게 수원이란. 첫사랑들 다 갖고 계시죠? 아련한 예. 추억들. 저에게는 첫사랑의 연인 같은 존재입니다. 늘 예, 꿈속에도 나타나고 막 가슴이 설레고 또 걱정을 하고 어떻게든 잘 이렇게 케어하려고 하는 첫사랑의 연인과 같은 존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덧 이제 2025년이 시작이 됐고 어느덧 네. 이제 한 2개월이 또 지나갔는데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또 많은 시청자분들 그리고 수원 시민들에게 꼭 이 얘기는 내가 하고 싶다 하는 얘기가 있으면 좀 해주십시오. 네. 시민 여러분 또 국민 여러분 요즘 정치적 혼란과 또 참사로 인해서 마음이 굉장히 무거우시죠? 근데 저는 요즘 주변 사람들 만나는 분들과 많은 토론을 하는데 그중에 주제 1번이 대한민국은 어떻게 80년간 세계적인 국가가 됐을까? 우리 선배들 세대 또 우리들 세대 우리 후손들이 그걸 만들었습니다. 희생도 하고 최대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혼란 위기의 순간을 저는 잘 바꾸면 기회로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36,000불까지 저희가 소득 수준을 올렸어요. 우리가 이 혼란을 잘 극복하고 재정비해서 결집하고 똘똘 뭉쳐나가면 7만 불 세대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함께 미래 대한민국, 미래의 수원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제 활력이 넘치는 수원 특례시를 위해 더욱 애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정윤의 파워 인터뷰, 오늘은 이재준 수원 특례시장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